오늘의 주제, 뇌졸중 막는 가장 쉬운 방법, 혈압을 잡아라. 190 정도가 나오는 바람에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 자,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일주일에 3번, 하루에 14분 혈압 저하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3일만 하는 것뿐인데. 와, 많이 내려가는구나. 1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후유증을 이겨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식사를 일찍 하면 혈압도 낮춰주고 아침에 일찍 식사하고 있어요. 일찍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침 저녁은 될 수 있으면 좀 먹는 게 좋다. 잠이 충분하지 못해도 혈압이 오르거든요.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뇌졸중을 이렇게 막으려면 보통 뇌 건강을 좀 지켜야 되나라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혈압을 잡으면 된다는 게 전 약간 좀 의아하거든요. 이 뇌졸중이랑 혈압이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좀 있는 거예요? 네, 뇌졸중과 혈압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뇌졸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뇌졸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자, 풍선을 뇌혈관, 이 속에 들어있는 빨간 액체 있죠. 이게 혈액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혈관에 제가 압력을 줘서 고혈압 혈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뇌혈관의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자,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괜히 지나가야 할 애들이 거기 쌓이게 되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큰 압력, 지금 압력보다 더 계속 누르게 되면 자, 정말 이 정도로 깜짝이야. 이렇게 터지는 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정상인보다 4,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어머, 풍선이 터질 때 제 심장도 마치 터지는 것처럼 정말 겁이 났는데 네. 저희 어머니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실 때 혈압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혈압이 쉽게 그렇게 잡히는 게 같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 고혈압 환자 천만 시대라고 할 만큼 고혈압 환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뇌졸중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혈압, 확실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보여주세요. 하루 14분 혈압 확 낮추는 이것을 해라. 저요. 일단 심호흡을 좀 해라. 네. 심호흡. 숨을 좀 이렇게 후하 하면 좀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혈압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건데 명상을 해라. 왜냐하면 제가 혈압 잴 때 가장 편안한 생각을 하거든요. 무리해서 내가 누워있는 그럼 혈압이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15분도 아니고 하루에 딱 14분만 하면 혈압이 낮아지는 방법. 이 방법은 김용재 선생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떤 겁니까? 네, 하루에 많은 시간이 아니고 아까 14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2주 정도 하면은 혈압 저하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운동은 바로 벽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일반적인 스쿼트 운동 아시죠? 쪼그리고 하는 건데 벽에 등을 대고 하는 운동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스쿼트라 하면 이 허벅지 근육을 키워서 혈당 조절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혈압이 좀 감소하길래 이렇게 스쿼트를 꼽았는지가 너무 좀 궁금한데요. 네. 안전한 근력 운동 가운데 우리가 기구를 써서 하는 운동 있죠? 네, 그 경우가 등장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등척성. 그러니까 좀 이름은 어렵지만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하는 쉬운 운동입니다. 척성 운동. 자, 그래서 저희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혈압 때문에 고민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루 14분씩 3일 동안 벽 스쿼트 운동을 하시게 해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보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우연한 기회에 길을 가다가
머리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가지고 약국을 들렀는데 거기서 이제 혈압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다가 한 190 정도가 나오는 바람에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 10년 동안 고혈압이라면 불안해서 어떻게 또 생활하셨을까 싶네요. 10년간 꾸준히 약을 챙겨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혈압을 좀 내려서 정상 수치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혈압이 얼마나 나올까요? 어? 133. 그래도 약간 높은 거죠? 그렇죠. 아직도 그 기준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검사를 진행했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를 보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뭐가 보이죠? 이걸 이제 의사들이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환자분은 모르고 계셨는데 이미 혈관계 합병증이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뇌졸중 발생 위험도 줄이기 위해서 혈압을 적극적으로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자,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기본적인 생활 습관 변화, 그 가운데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해보실 수 네,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경동맥 초음파를 처음 알았어요. 엄제제왕에서 해줬기 때문에 했더니 단지 고지혈 때문에 죽종. 죽종이 나와가지고 혈관 자체가 2.2mm로 벌써 두꺼워졌더라고요. 그러면 뇌혈관 초음파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나? 이런 좀 궁금함이 있거든요. 2.2mm로 변했다는 건 사실은 상당히 진행된 병이거든요. 어머나. 어떻게? 우리가 위험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심내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고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저는 해보시라고 권고드립니다. 치료 예방을 위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해보실 건데 월 스쿼트 또는 이제 벽 스쿼트라고 알려진 운동이고요. 주로 실내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쉽게 자주 하는 목적입니다. 발을 자기 어깨 넓이만큼 벌린 다음에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아, 붙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자, 쪼그려 앉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가능한 한 등을 이렇게 붙이고 내려가서 무릎과 종아리가 만드는 각도를 가능한 한 90도. 와, 90도. 2분 정도 스쿼트 자세를 취하시고 2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이걸 하루에 4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죠 이거 무릎 각도를 꼭 저렇게 90도 이상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90도 각도가 그래도 가장 우리가 안정적이면서 근육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내가 버틸 수 있는 걸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요. 차차 이것도 각도를 조금씩 굽혀갖고 90도까지 가는 게 좋겠죠. 네,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은 무릎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안으로 모으지 마세요. 그러면 무릎 관절이 많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벌리는 것이 무릎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이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우리 초등학교 때 의자 생각나시죠? 네. 예. 3일만 하는 것뿐인데 딱 3일인데. 3일의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께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벽 스쿼트를 배웠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이제 의자 없어요. 아, 시간을 재는군요. 한 번 할 때 한 1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저의 혈압을 위해서 내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틀 운동을 해보니까 예전에 혈압이 높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운동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좀 효과가 오네요. 지금은 약간 처음보다 되게 편안해 보이는 그러게. 것 같아요. 이제 넘어지지도 안 넘어집니다 않으세요. 이제. 2분 됐어요? 몇 초예요? 오. 아, 그것도 실력이 야. 느네요. 제가 3일간 벽 스쿼트 운동을 해본 결과 제 몸이 느끼기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이 꼭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검사가 기대되네요. 자, 3일째인데 3일 운동을 하고 나서 지금 혈압인데 궁금하네요. 와! 아유, 궁금해라. 에이. 아니,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루에 14분씩 뭐 수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일이면은 합쳐도 42분인 건데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과연 혈압에 변화가 있을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혈압이 안정기 혈압 133, 83, 이 고혈압이었죠. 벽 스쿼트를 매일 14분씩 3일 동안 했습니다. 과연 혈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190 정도가 나오는 바람에 너무 놀래가지고 10년간 꾸준히 약을 챙겨 먹고 있는데요. 와, 많이 내려가는구나. 자, 안정기 혈압이 123에 62. 와. 많이, 와. 정상에 가까워진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데 진짜 이 벽 스쿼트가 근데 혈압을 낮춰주는 데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벽 스쿼트는 사실은 안전한 근력 운동입니다. 한때는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이 수축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근육이 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주는 운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근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근육 안에 들어있는 혈관들이 혈류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런 효과들이 모여서 혈압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벽 스쿼트 말고 우리는 일반 스쿼트가 사실 더 익숙하고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 사실 이 일반 스쿼트가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뭔가 혈압을 더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혈압이나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벽 스쿼트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스쿼트를 보면요, 우리가 힘을 보면 이렇게 웨이브 폼이에요. 커졌다 줄어들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힘이 일정하지 않고 일종의 반동으로도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근육의 전체적인 힘이 다 걸리는 게 아니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하가 좀 덜 걸립니다. 이 같은 등척성 운동은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근육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속근육, 아까 얘기했던 작은 근육까지도 모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이나 혈압에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벽 스쿼트는 혈당 조절하고 골절 예방에도 도움이 돼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혈당은
근육에 저장이 되면서 우리 체내 혈당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허벅지 근육이 키워지게 되니까 그만큼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 스쿼트를 좀 하다 보면은 균형 감각이 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골다공증 같은 걸로 인해서 우리 골절이 좀 잘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낙상 사고가 예방이 되면서 골절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무릎도 별로 안 좋은데다 고밀도도 높여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사람인지라 저 운동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자기 수준에 맞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2분간은 버텨도 안전한 건지 꼭 2분을 버텨야 하나요? 이게 꼭 2분이라는 건 없죠. 이게 버티는 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버티다가 내가 잘못해서 이게 탁 팔을 짚으면요, 이 골절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손상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예를 들어 30초라고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넘어가고, 그리고 1분, 이렇게 1분 30초 시간을 차차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과 혈압, 정말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인데요. 자, 이번에는 높은 혈압 때문에 뇌졸중을 겪은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후유증을 이겨내시고, 과연 이분이 건강을 되찾은 비결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와, 일찍 일어나신다고? 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톡톡 체조라고요. 3년 전서부터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침에 그냥 눈 뜨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해요. 아침에는 일단은 모든 게 이제 꺼져 있다가 신호를 받아서 이제 가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에서는 워밍업이 된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감각이 좀 무뎌질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감각이 없거나 이런 걸 아침에 그래도 확인을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벌떡 일어나면 흔히 말하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낙상 같은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기 전에 이렇게 몸도 한 번씩 다 만져주고 차분하게 일어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11월 30날 말이 어른해지고 이상이 와서 집사람이 발견을 하고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뇌경색으로 판명받은 거예요. 뇌경색. 판명받고 나온 게 첫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요 3종 세트더라고요. 야, 이게 다 원래 있으셨는데. 제가 담배를 무지하게 피거든요. 하루에 한 2각씩 폈었는데 담배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아주 건강에 안 좋은 게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술은 말술이죠. 술은 갖고 오지는 못해도 지우고는 못하도 먹고는 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마비가 오니까 밥 먹기도 힘들었고 옆에서 누가 먹여줘야 먹었고 아니,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대로는 살 거라면 그냥 저승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다 자녀들한테 커가는데 민폐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당시 쓰러졌을 때 아내랑 자식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내는 거의 몇 달을 일을 제대로 못하고 제 수발만 들었으니까요. 아이들 때문에 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에야 혈압이 높은 것도 아시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아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뇌졸중으로 오면요. 한 가지 하는 얘기들이 이런 게 있어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술, 담배를 많이 하지만 자기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등산을 해요. 맞아. 저는 테니스를 해요.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나쁜 생활 습관은 결코 그거를 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 한번 하고 운동하고 한번 하고 저녁에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한번 하고 그래서 하루에 3번. 저렇게 또 기록하시고 꼼꼼하시네요. 혈압 노트가 있는. 저렇게 써오면 의사들 입장에서 보기에 너무 좋아요. 아니 4시반 너무 이른데. 아침 뭘 드실까? 바나나? 우유를 넣으시네. 우유? 칼륨 폭탄 주스 만들고 있어요. 칼륨 폭탄. 시금치, 바나나 반쪽, 그다음에 포도, 우유 이 4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침 간단하게 이렇게 드시는구나. 이 칼륨이 혈압을 낮춰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를 2년 동안 꾸준히 아침에 복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의 중요한 3요소 그러면요. 나트륨, 칼륨, 그리고 물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물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니까 혈압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칼륨은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시켜요. 그러면 혈압이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까 얘기한 바나나, 시금치는 칼륨이 좀 풍부합니다. 그래서 함께 드시면 혈압 조절에도 어느 정도 용이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 하면 이 칼륨이 다 좋을 것 같지만 실제는 신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칼륨이 높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고칼륨 폭탄이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칼륨이 많은 거를 드릴 때 내 신기능이 괜찮은지를 보시면 좋겠고요. 두부를 더 갈아서 우리가 단백질을 좀 보충해도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지는 요거트를 같이 갈아서 먹으면 장 기능에도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하나 첨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식사를 일찍 하면 혈압도 낮춰주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식사하고 있어요. 아침을 일찍 먹으니까 점심이랑 저녁도 일찍 먹게 되더라고요. 점심은 11시쯤에 먹고요. 그리고 저녁은 5시에서 5시 반 정도에 먹고요. 점심과 저녁은 간단하게 일반식으로 기름진 것만 안 먹고 밥은 반 공기만 적당하게 먹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12시간 안에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신상준님 보니까요, 거의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 새벽형 인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침 식사를 새벽에 5시에 하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에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침에 일찍 식사를 하면 뇌혈관에 좋다라는 재미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프랑스에서요, 평균 연령 42세 성인 10만 3천여 명의 건강 데이터를 7년간 분석을 했는데요. 첫 식사 시간이 8시에서 1시간 늦어질 때마다 뇌혈관 질환이 6% 정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밤 9시 이후에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면요, 8시 이전에 먹는 것에 비해서요, 뇌혈관 질환이 28%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 보면 아침 저녁은 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서 에너지로 저장도 하게 되고 세포한테 당을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활성이 그래도 오전하고 아침이 활성이고 저녁 되면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 나오는 패턴에 우리 몸을 맞추면 인슐린을 아껴 쓰는 방법도 될 수 있으니까 또 혈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좀 대충 평균적으로 이 시간이 좋다라고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기상 시간이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시겠지만
일단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1시간 정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상당히 많은 수분이 또 손실이 손실되죠. 돼서 우리 몸이 좀 아주 건조하고 또 혈액도 그러면 걸쭉하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뭐죽 같은 약간 유동식 같은 것도 거르시기보다는 저는 이제 드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천기누설 앞으로 날아온 한 통의 제보 영상. 안녕하세요. 제가 한 7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해서 지금 쭉 먹고 있는데 이렇게 식이요법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천기누설에다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한번 좀 도와주세요.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지만 차도가 없어 걱정이라는 주인공. 그녀를 만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그 제보해주신 민혜경 씨 맞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냉장고를 털어라에 문을 두드린 오늘의 주인공 민혜경 씨. 미내시경 검사하러 갔는데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계시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한 시간을 눕혀놓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혈압 체크만 하느냐 그랬더니 혈압이 계속 높아서 수면 내시경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혈압이 자기가 보기에는 높은 것 같으니까 나가시는 길에 그냥 가셔가지고 내과 가셔가지고 24시간 체크를 한번 해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혈압약을 먹게 됐어요. 우연한 계기로 고혈압을 발견하게 됐다는 민혜경 씨. 고혈압이라는 글자만으로도 큰 걱정이 앞섰다고 하는데 둘째 오빠가 굉장히 건강하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쓰러졌고 그렇게 되고 하니까 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혈압과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기에 더욱더 건강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요즘은 좀 제가 체중이 예전보다 많이 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나름대로 관리는 한다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점점 나이가 들며 혈압 관리가 되지 않아 걱정이라는데 실제 그녀의 혈압은 179에 96으로 정상 범위를 훌쩍 넘는 위험한 수준이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기누설 최인서 한의사입니다. 네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녀의 건강 고민을 타파하기 위해 직접 발걸음한 천기누설 최인서 한의사. 고혈압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고혈압은 꾸준히 약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악화되기 쉽거든요. 혹시 운동이나 식습관 조절은 잘하고 계신가요? 운동은 좀 걷는 정도고 식이 조절은 제가 좀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상으로 잘 안 돌아오네요. 어머니 매일 운동하기 혹시 힘드시면은 네. 제가 집에서도 간단히 지압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언제 어디서든 10초 만에 할 수 있는 고혈압 맞춤 지압법 대공개. 목을 때 양옆 3cm 이렇게 잡아보시면 맥이 뛰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느껴지세요? 잡혀요. 네. 네. 여기가 인형이라는 혈자리예요. 엄지 5초, 검지 5초. 네네. 네, 이렇게 번갈아 양쪽 가면서. 네, 번갈아 가면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상체에 몰린 기운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 혈압을 낮추는데 굉장히 좋아요. 벌써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요? 네. 조금 시원한데 목이. 네. 어머니 제가 오늘 여기 진짜 온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네. 어머니 아까 식습관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냉장고 보러 한번 갈까요? 네, 가시죠 선생님. 드디어 본격적인 냉장고 점검을 위해 자리를 이동한 두 사람. 어머니 이제 냉장고 한번 열어볼 텐데요. 네. 전혀 긴장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짝 열린 민혜경 씨의 냉장고 문. 한눈에 보기에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는데 어머니 반찬이 많이 있는데 뭐예요? 네. 저 혼자 먹다 보니까 좀 오래 놓고 먹을 수 있는 뭐
멸치볶음, 진미채 무침, 또 풋고추, 조갯살 조림 뭐 이런 정도예요. 아, 그렇구나. 네. 계속해서 냉장고를 살펴보던 그때 오, 어머니, 가루들이 되게 많네요. 네. 자, 한번 꺼내볼게요. 최인서 한의사의 눈에 포착된 것은 다양한 종류의 가루들이었는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제가 집에서 만든 이제 멸치 볶아서 갈은 멸치가루, 새우가루, 쇠고기가루, 이거는 버섯, 표고버섯 갈은 거예요. 바로 건강을 생각하며 직접 만들었다는 민혜경 씨표 천연 조미료였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와,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천연 조미료가 감칠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이미 대단하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 음식 하실 때 이 조미료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찌개나 국 같은 거, 그다음에 생선 조림, 생선을 잘 먹어요. 제가 해산물을. 근데 생선 조림 같은 거 할 때도 쓰고, 또 국찌개에도 한 숟가락씩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밑반찬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렇고. 아, 예. 그 음식 하실 때마다 종류별로 넣으시는 거예요? 네. 실제 요리할 때마다 소금 대신 각종 조미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멸치가루에 새우가루, 소고기 가루까지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달라진 최인서 한의사의 표정? 대체 무슨 일인 걸까?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천연 조미료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혈관을 녹슬게 할 수가 있어요. 혈압 관리를 위해 활용했던 천연 조미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저는 천연 조미료 좋다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새우, 멸치, 쇠고기, 네. 그리고 어머니 아까 반찬에서도 멸치랑 뭐 오징어, 네. 채랑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해산물이. 그렇게 같이 드시게 되면 혈중의 요산 농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을 오히려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뭐 그래요? 저는 몰랐네요. 한 가지 또 배웠네요, 그러면. 네. 실제 한 논문을 통해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식에 한 스푼만 사용해도 어머니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천연 조미료라고 하더라도 양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 이거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고혈압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요산 농도를 높여 혈관을 딱딱하게 하는 천연 조미료 과다 사용. 계속해서 냉장고를 살펴보는 최인서 한의사. 아까 제가 저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거 죽이에요, 야채죽. 이건가요? 네, 죽이에요. 야채죽이었구나. 그러면 채소를 갈아가지고 갈진 않고 이렇게 잘게 다져서, 잘게 다져서. 네, 썰어서 넣고 쌀 조금하고 넣고 이렇게 죽으로 해서 뭐 저녁 같은데 좀 그럴 때 그냥 죽으로 데펴서 먹어요. 고혈압 관리를 위한 그녀만의 노력. 바로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해 일부러 채소 죽을 끓여 저녁마다 섭취하고 있었는데 때문에 그녀의 냉장고 한 칸에는 죽을 끓일 때 꼭 넣는다는 브로콜리와 시금치가 가득 들어있었다. 채소죽에 이어 또 다른 뭔가를 포착한 최인서 한의사. 어머니 이건 뭐예요? 낫또예요. 아, 낫또예요? 네. 낫또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혈압이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으려고. 하루 한 끼는 꼭 낫또를 챙겨 먹는 것이 고혈압 관리를 위한 민혜경 씨만의 또 다른 노력이었는데 어머니, 제가 두 번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 있는 식품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 있는 식품들이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 관리를 위해 챙겨 먹은 음식들이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이 식품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채소도 잘게 썰어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죽으로 만들어 드시고 계시고 낫또도 매일 끼니 때마다 챙겨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예요? 이게 다 좋은 식품 아닌가요? 비타민 K를 과도하게 복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 응고가 되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고혈압이 유발이 되고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비타민 K는 일반 식사로도 이미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오히려 과도하게 드시지 마시고 채소도 반찬으로 씻어서 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낫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것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과했네요. 고혈압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 낫또와 채소죽 과다 섭취. 어머니 혼자 드시는데 유제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조금 많은 것 같죠? 네,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네.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의 유제품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어느새 식탁을 가득 채웠다. 저는 이거를 아침 식사로 많이 먹어요. 아침에 치즈 한 장, 샐러드, 또 플레인 요거트, 또 우유 한 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좀 살이 좀 많이 찌는 것 같아서 조금 다이어트 해볼까 하고 한 끼는 그래서 이게 치즈가 이렇게 좀 쌓여 있습니다. 관찰 카메라로 지켜본 결과 아침마다 샐러드와 유제품으로 건강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샐러드는 양상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양상추, 오이, 당근 이런 거 먹으면서 또 제가 넣는 게 있어요. 같이 먹는 게. 뭔가요?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샐러드에 꼭 넣는 재료는 요렇게 항상 요렇게 잘 넣어요. 그러고 보니 관찰 카메라에서 봤던 샐러드에도 바나나와 아보카도가 들어있었다. 말하자면 바나나, 아보카도, 요구르트, 치즈가 그녀만의 아침 식사 세트였던 것. 어머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건데 이 식재들의 만남이 한마디로 잘못된 만남이에요. 식재료의 만남이 잘못됐다? 이 식품들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다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한꺼번에 많은 티라민이 들어가서 문제가 돼요. 선생님, 티라민이 뭔가요? 티라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거든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또 일부 고혈압 약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과량으로 섭취하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몰랐던 사실이네요. 알겠습니다. 특히 티라민은 일부 고혈압 약의 파르길린 성분을 억제해 심할 경우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고혈압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혈압을 높이는 티라민 식품 과다 섭취. 저랑 같이 냉장고를 탈탈 털었으니까요. 이 빈 곳을 채워줄 오늘의 식재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짠! 5,000원이네요. 고혈압 걱정을 덜어주는 식재료에 대한 힌트가 5,000원이다.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인가요? 아니요. 이 인물이 힌트예요. 인물이면 율곡이 이 선생님인데. 맞아요. 그래요?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율곡이 선생님께서는 신사임당의 여이시고 오랫동안 시르에 빠져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식재료를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오늘의 식재료 주세요. 율곡 이이 선생이 먹었다는 오늘의 식재료. 어머니, 이 황금 뚜껑 안에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과연 그 정체는? 연근이네요? 고혈압 완화를 위한 최인성 한의사의 추천 식재료 연근. 흙 속의 진주라고도 불리는 연근은 연꽃의 뿌리 줄기로 식감이 아삭해 다양한 밑반찬으로 활용되는 식재료인데
율곡 이희 선생이 기력 회복을 위해 섭취했던 것도 바로 연근죽이라고 한다. 그런데 흔히 위나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연근. 고혈압 완화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연근은 동의보감에 피를 멈추게 하고 뭉친 피를 풀어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흔히 연근 속에 있는 뮤신이 위랑 장에만 좋다고 알고 있으신데 지방을 분해해서 혈류를 좋게 하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어머니한테 딱인 음식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고혈압 완화를 위한 연근 활용법은 무엇일까? 어머니, 보통 연근 어떻게 드세요? 당연히 연근조림이죠.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저만의 저염, 저당 연근 조림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인서 한의사가 추천하는 저염 저당 연근 조림. 먼저 깨끗이 씻은 연근은 껍질을 벗긴다. 이때 연근을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그면 아린 맛도 제거되고 연근 단백질이 순간적으로 응고되며 수용성 영양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준다. 연근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식초 맛을 제거해준다. 저염 저당 연근 조림을 만드는 첫 번째 비법은 최대한 얇게 써는 거예요. 그러면 연근 속에 있는 뮤신 성분도 많이 나오게 되고 식이섬유 소화도 높고 또 빨리 익고 빨리 간이 배기 때문에 양념의 양도 줄일 수 있거든요. 아, 최대한 얇게 썰어라. 네, 그게 비법이네요. 네, 맞아요. 네. 저염 저당 연근 조림 특급 비법. 연근을 얇게 썰어서 조리하라. 어머니, 제가 연근과 잘 어울리는 식재료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시만요. 준비한 비법 바구니를 꺼내는 최인서 한의사. 과연 연근과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는 무엇일까? 바로 양파입니다. 아, 양파네요. 양파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연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또 황화아릴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익을수록 단맛이 나와서 설탕의 양을 줄일 수도 있어요. 저염 저당 연근 조림 특급 비법. 단맛을 내는 양파를 활용하라. 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뒤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연근과 양파를 함께 익혀준다. 어느 정도 재료가 익으면 물 한 컵을 넣고 끓여주는데 간장을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가고 짠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물이 반쯤 졸아들었을 때 간장을 한 숟가락 넣어준다. 물이 거의 다 졸아들면 마지막으로 올리고당과 감칠맛을 더해줄 들깨가루를 넣고 마무리한다. 특급 비법을 활용한 고혈압 맞춤 연근 조림. 민혜경 씨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 맛있어요. 오늘은 더 잘 된 것 같아요. 맛있어요. 들깨가루 들어가서 고소하고 양파가 들어가서 그런지 단맛도 있고. 그렇죠. 예, 물엿이랑 간장 조금만 넣으시던데 굉장히 맛이 괜찮아요. 고혈압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연근 활용법은 무엇일까? 어머니, 연근은 조림 말고도 튀김이나 전으로도 많이 활용해서 먹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는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색다른 연근 활용법인 연근 깍두기를 알려드릴게요. 연근으로 깍두기도 해요? 네. 고혈압 맞춤 연근 깍두기 만들기. 먼저 연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4등분 해준다. 이번에도 비법 재료가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네네. 흔히 깍두기 하면 부추나 쪽파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과연 비법 바구니에 담긴 식재료는 무엇일까? 이번에도 비법 재료가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네네. 흔히 깍두기 하면 부추나 쪽파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과연 비법 바구니에 담긴 식재료는 무엇일까? 바로
초록색 피망입니다. 네. 이 피망에는 피라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액을 부드럽게 해줘서 연근이랑 같이 활용을 하시면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돼요. 아, 그래요?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고혈압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초록색 피망은 가늘게 채 썰어준다. 그런 다음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각종 양념을 넣고 연근, 피망과 함께 버무려주면 고혈압 걱정 날려주는 이색 밥도둑, 연근 깍두기가 완성된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이 어때요? 진짜 깍두기 같아요. 진짜 맛있네요. 상큼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예. 어머니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네요. 네, 연근으로 깍두기 할 줄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5분이면 충분한 연근 틈새 활용법. 얇게 썬 연근을 기름기 없는 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과자나 빵 대신 혈압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 바삭바삭한 연근칩이 완성된다. 저 솔직히 제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몰랐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을 알고 또 배우고 요리법도 배우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연근 활용법 이용하셔서 천근만근 쌓인 고혈압 걱정 날려버리실게요. 네. 화이팅! 화이팅! 고혈압 걱정을 뿌리 뽑는 연근.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 과다 섭취 시 변비나 소화불량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하루 1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중성지방 수치가 332가 나왔어. 고지혈증이 높다고 또 올해 나오고 그래서 당뇨도 심하게 오고 피가 끈끈해지다 보면 뭐 뇌출혈도 오고 뭐 그런다고 겁을 줘가지고. 고혈압, 고지혈증에 당뇨병까지 있다는 박정란 씨. 요즘 혈액순환이 너무너무 안 되고 다리 관절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에 당뇨병, 동맥 경화증까지 정순덕 씨. 이들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도가 떨어져 부쩍 쌀쌀해진 어느 날 아침 운동에 나선 정란 씨. 털모자를 쓰고 운동 중인데요. 왜 모자를 쓴 거죠? 제가 혈압이 있어서 날씨가 추울 때는 모자를 꼭 챙겨야 해요. 혈압이 떨어지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으니까 꼭 그거는 필수예요. 겨울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을 갔던 정란 씨. 그 후로 매일 아침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아이 손 시려. 어머니 핫팩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제가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어서 운동할 때는 핫팩을 꼭 챙기고 다녀요. 1시간여의 운동을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운동 갔다 왔으니까 또 혈당을 재봐야지. 집에 오자마자 혈당부터 체크를 합니다. 아니 운동해 왔는데 공복 혈당이 왜 이렇게 높아? 콜레스테롤이 뭐 332까지 나오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게 다 있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이 아프지 않았냐고. 당시 의사로부터 돌연사 가능성까지 들은 정란 씨. 그때부터 식단 관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버섯에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 오징어까지 혈관에 좋은 재료들로 식단을 차렸습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나트륨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제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제가 자주 해먹고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도 경동맥은 아직 그대로라서 좀 더 한 시간을 두고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전부터 관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사질환의 위험들은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혈압을 체크하는 정란 씨. 혈압도 혈당처럼 정상 수치에 비해 한참 높습니다. 이게 제가 먹는 약들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뭐 약의 개수는 늘겠죠. 고장이 나니까 몸이. 20분 간격으로 약을 이렇게 나눠서 먹으니까
속이 쓰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퇴근 후 귀가하는 순덕 씨, 영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익숙한 듯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순덕 씨의 집은 2층입니다. 낮은 층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좀 약하게 타고난 것 같아요, 저는 체질적으로. 그래서 2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다리 관절. 통증도 있고 그래서 맨날 잘 때도 쿠션을 항상 올려놓고 자고, 얼마 전에 또 검사를 하니까 동맥경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진짜. 올해 7월 건강검진에서 각종 질환들을 진단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시더라.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물려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맨날 바쁘게 살다 보고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먹는 거를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전체적으로 다 나빠진 것 같아요. 몸이 전체적으로. 고지혈증에 당뇨가 있는데도 음식 조절을 하지 않는 순덕 씨. 이거 한 잔 마시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서 하루에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큰 사발에 한 잔씩 쭉 먹어요. 영희 왔어? 뭐 하고 있었어? 밥 먹자. 아이고, 또 피자야? 믹스 커피 한 사발에 이어 피자로 식사를 때웁니다. 할머니 건강에 안 좋아요. 맨날 빵이랑 커피랑 피자 같은 거 이런 것만 먹고 어떡하려고 그래. 건강도 좀 생각을 해야지. 고지혈증인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는 순덕 씨. 피자 한 판을 다 먹어 치웁니다. 엄마, 난 2조각밖에 안 먹었어. 엄마가 다 먹었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지혈증도 있으시고 다리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거기다 당뇨도 있으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식단 관리도 좀 하고 운동 좀 해가면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게 잘 쉽지가 않나 봐요. 도전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혈관 안에 다 벽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죽상경화증인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바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하나, 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제일 커요. 이거 얼마나 크냐? 4.9mm야. 혈관의 반을 막고 있는 거예요. 6개의 혈전이 발견된 정난 씨. 뇌졸중이 올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상혈액 검사도 실시했는데요. 어머니 약 잡수는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다 잡수신다고? 혈압약 들어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고지혈증 약도 들어있다고. 당뇨약도? 그러니까 뭐 세 가지 다 쓰리고네. 네, 이번에 건강 전부 다 그러네. 왜 그러냐면 이게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요. 체중을 18kg 빼야 돼. 이게 다 붙어 있잖아 지금. 끈끈한 피가 되면 어떻게 되게 혈관에 잘 달라붙어요. 딱지. 아까 이거 되게 많이 심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많이 생기고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심하게 뭉친 혈전까지. 박정난 씨.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보니까 몸무게는 한 6kg 정도 빼야 되고, 네, 그리고 얘가 우리 몸속에서 산소하고 영양분을 갖다가 공급해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은 잘 못 움직이겠죠. 쉽게 해서 우리가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꽉 붙잡고 다니면 잘 못 움직이니까 순환이 안 돼요. 혈전이 줄줄이 붙은 순덕 씨. 총 콜레스테롤 수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이제 뭐 혈당도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관리를 안 하면은 바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고요. 생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굉장히 많이 뭉쳐 있고 피가 끈끈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냥 두면은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만드는 혈전을 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단계였고, 혈관 오른쪽 왼쪽 경동맥에 그 축상경화증이라고 그래서 그게 떨어져 나가면 혈전이 돼서 바로 뇌졸중 바로 오는 건데 양쪽에 6개인가 7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심장 발작,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을 불러오는 고혈압.
수많은 합병증의 당뇨까지. 혈관 건강이 무너진 두 사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나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환자 수는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질환을 하나 이상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인데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 심뇌혈관 질환이 2배에서 3배 증가하고, 당뇨가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배에서 4배 증가하고, 뇌경색 발생 위험 또한 6배로 증가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허혈성 질환의 56%, 뇌졸중의 18%를 차지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막히게 돼서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되고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돼서 고혈압이 됩니다. 결국 혈관 상고와 콜레스테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며 혈관에 축적되는 LDL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당뇨병 환자는 그 수치가 낮은 당뇨병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1%나 적었습니다. 사탕수수 잎과 줄기를 보호하는 왁스 성분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코사놀.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국가 쿠바. 90년대 초까지 쿠바인의 혈관 질환 사망률은 7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민건강 프로젝트로 폴리코사놀을 무상 지급한 후 심근경색 사망자가 3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도전자도 혈관 건강 개선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4일 도전 오늘 첫날인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중인 순덕 씨. 칼로리 소모가 큰 훌라후프 운동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14일 도전 3일차입니다.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려고 해요. 하루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려고요. 이게 폴리코사놀인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섭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건강이 더 나쁘지 않게 열심히 관리 좀 해보려고요. 정난 씨, 폴리코사놀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피자랑 빵이랑 믹스커피 이런 걸 많이 즐겼는데요. 도전을 시작하고부터는 몸에 좋은 고기와 야채를 주로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식단을 챙기고 있는 순덕 씨. 저 어디 보자. 확실히 도전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식사 후에는 잊지 않고 폴리코사놀을 섭취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운동을 하려고 해요. 혈전이 심한 정난 씨, 충분한 수분 섭취 중입니다. 관절염과 하지 정맥류 등 혈액순환 장애가 심한 순덕 씨, 모세혈관 강화 운동을 매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도전 9일차, 순덕 씨를 다시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엘리베이터 안 타세요, 이제 운동 좀 하려고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등 작은 생활 습관들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전 12일차. 제가 배고프고 저기 할 때는 무하고 당근을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이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자주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알약방 다이어리도 작성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빼놓지 않고 매일 섭취한다는 이것. 이게 폴리코사놀인데요. 이걸 먹으니까 뒷골이 좀 덜 땡기고 몸이 가벼운 것 같아서 좋아요. 아유, 진작 좀 신경 좀 쓸 걸 그랬나 봐요. 한 논문에 따르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고혈압 발병 위험도가 낮았습니다.
드디어 14일에 도전 종료. 다시 찾은 병원. 저기 경동맥이 좀 잘 조금이라도 뚫려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조금이라도 뚫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엄마 병원에 왔어. 검사 잘 받고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 그래, 고마워. 2주 전과 동일하게 체성분 검사, 혈액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그리고 생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오셨네. 무려 3kg까지 빠졌네. 살이 빠지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첫 번째는 혈압이 잘 안 줄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고지혈증도 떨어지고, 세 번째는 당뇨도 덜 생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피가 맑아져요. 그때 초음파 했을 때 경동맥에 그 때가 되게 많이 껴 있었거든요. 좀 심각할 정도였는데 그나마 살이 빠져서 조금씩 줄었어요. 그러니까 살만 빠져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2주 전보다 깨끗해진 경동맥 상태. 혈전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확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엄청 붙어있었죠. 그러니까요. 하나씩 다니잖아 지금. 기분 좋은데요. 하나씩 다녀야 혈관이 잘 움직이는 거예요. 피가 많이 맑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순덕 씨도 적혈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감소,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습니다. 두 분 다 잘한 거가 일단 체지방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물을 잘 드셨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갖다 꾸준히 섭취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5%에서 15%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5년, 10년 뒤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그런 성인병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경동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라 그럴까 앞으로 더 꾸준히 열심히 폴리코산을 먹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제 엄마가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더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4일의 도전 화이팅!